안녕하세요. 비대면 시대, 온택트 시대, 디지털 시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서 소통하고 업무를 보고 계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대면 소통에서 어떤 점을 더 우선순위에 둬서 준비를 해야 하고 연습해야 하고 각자의 사례들은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 풀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가지 기준으로 디테일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디테일의 뜻은 정말 세부적으로 세밀하게라는 뜻도 담고 있지만 각각의 대문자의 이니셜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쉬운 기준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니셜 D부터 시작하겠습니다. D는 제가 거리감을 표현하는 단어로 꼽았는데요. 온라인 소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거리감입니다. 우리가 시공간이 다른 환경에서 접속해서 의견을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시간은 같지만 공간이 다른 곳에서 서로의 의견을 같은 장소에 있는 것처럼 연결해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저를 화면에서 보실 때 가깝게 느끼실지 아니면 그냥 화면 속의 한 사람으로 느끼실지 저도 살짝 긴장이 되는데요. 이런 거리감을 줄이는 데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런 화면을 보기만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나는 청자의 입장에서만 수용했다라고 하시면 막상 분위기를 바꿔서, 역할을 바꿔서 뭔가 내가 발표를 해야 하거나 교육을 해야 되는 위치가 바뀐다면 보는 시각도 달라지지만 내가 해야 되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은 부담감으로 오실 겁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점은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학생들의 말하기 실력과 빈도수가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게 실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는 만나서 발표를 하고 모둠 활동을 하고 또는 팀워크를 통해서 어떤 게임을 진행한다거나 하는 모든 활동들을 같은 장소, 같은 자리에서 실시간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어떻죠? 한 사람이 말할 때 우리가 바로 리액션을 음성으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온라인 소통은 공간적인,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심리적인 거리감이 가장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온라인 소통할 때 나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거나 어떤 장치가 필요하거나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갈 때 비대면 소통에 우선순위가 먼저 생길 수 있고요. 거리감을 좁힐 수 있겠죠. 가볍게 D를 다뤘고요. 그 다음 E로 넘어가겠습니다. E는 확장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확장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공간이 제약된 시기를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기성방송에서만 보던 카메라 또는 마이크 또는 연결하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비일비재하게 많이 볼 수 있었죠. 일례로 15분 동안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은 한 300석에서 400석 들어가는 큰 강연장에서 청중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 그리고 녹화를 해서 내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화면에서 저를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하지만 이렇게만 하니까 강연에 어떤 감흥이나 피드백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뒤에 배경화면에 마치 지금 현재 접속해 있는 실시간으로 웨비나처럼 접속해서 청중을 같이 실시간으로 연결한 그 녹화 화면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가 없었다면 이런 확장된 경험은 없었겠죠. 그리고 참여한 청중들조차도 처음에는 화면 안에 있는 강연을 보니까 그냥 유튜브로 보는 강연이랑 뭐가 다른가 싶지만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피드백을 던지게 되고 질의도 직접 하게 되고 질의하면서 마이크를 잡게 되고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300명, 400명이 모여있는 청중 중에 한 명일 때는 용기 내서 질문을 못 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화면 안에 다 같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내가 편안한 공간에서 접속했을 때는 직접 질문을 던지거나 말을 해보는 경험들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즐겁게 누리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여전히 답답하다, 화면 속에 그냥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둘 중에 취사 선택은 하실 수 있지만 변화의 흐름에 누가 따라가느냐, 놓치느냐는 여러분 선택이시겠죠. 그리고 이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다뤘는데요. 하나는 아이 컨택, 눈 맞춤입니다. 비대면에서는 시선 맞춤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00년 초반이었는데요. 그때 카메라 감독께서 그러셨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원로 감독님이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카메라 안에 애인이 있다고 생각해. 그때 제가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애인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제가 애인이 없는데 어떻게 카메라 안에 애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감독님? 막 이렇게 애교를 부렸었는데요. 그 말씀은 카메라가 기계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건네봐라고 조언을 주셨어요. 이제야 그 말뜻을 알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 앞에 선 이 카메라를 보면서도 여러분이 웃어주시면서 듣고 계시다고 상상하는 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잠깐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만약에 뭔가 생각나지 않아서 떠올릴 때 우리가 보통 사선으로 상부를 쳐다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다거나 하는 이렇게 시선을 대각선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대면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어색하지 않고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화면에서는 맥락 정보가 많이 삭제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즉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삭제되고 앵글 안에 보여지는 화면에서만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태나 태도나 자세를 추측해야 하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더 확대돼서 보이기도 하고요. 똑같이 말을 버벅일 수 있어도 더 많이 버벅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눈 맞춤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때 이 아이 컨택이 좀 제일 불편하다 하시는 분은 사실 약간만 노력하시면 연습이 되거든요. 첫 문장 정도 또는 인사할 때 정도만 화면을 보시고 렌즈를 보고 말씀해 보시면 상대가 발표를 잘했다, 말을 잘한다, 소통이 잘 됐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 중에 아이 컨택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네요.